받을까요? 앙풍기 틀게요. 실험 시작. 출발하는 승용차. 서서히 중력을 올린 뒤 시속 60km를 유지하는데 이제 강풍기가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는 승용차.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무사히 강풍기 옆을 지나갑니다. 러버콘으로 만든 차선에서도 전혀 벗어나지 않는데요. 이번엔 다리 위에서 과속 범위인 시속 80km로 운행해봤습니다. 강풍기 구간을 지나는 승용차. 무사히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 강풍에 의해 차체가 조금 흔들립니다. 운전자도 당황했는지 핸들을 급하게 돌리는데요. 그로 인해 차선에서도 조금 벗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릴 때와 비교해보니 강풍에 의해 자동차가 흔들리는 모습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형 승합차로 실험을 하면 어떨까요? 승용차와 똑같은 초속 40m의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시속 60km까지 속력을 올리는 스턴트맨. 강풍기가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는데요. 소형 승합차 역시 시속 60km에서는 무사히 지나갑니다. 이번에 시속 80km. 속력을 유지하며 강풍기 구간으로 진입하는 스턴트맨.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강풍에 의해 차체가 들리는 소형 승합차. 차선에서도 많이 벗어나는데요. 속도가 조금이라도 더 빨랐거나 바람의 세기가 조금이라도 더 강했다면 자동차가 전복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초속 10m 바람이 불 때 차가 시속 60km로 달린다면 차가 받는 충격은 562N의 힘이 되고요. 같은 세기의 바람이 불 때 차가 시속 100km로 달린다면 차가 받는 충격은 1.5배가 높은 938N의 힘이 됩니다. 즉, 주행 속도가 빠를수록 차체에 와닿는 바람의 힘은 점점 커지고 그로 인해 지면을 향하는 중력이 약해지면서 차는 더 불안정한 주행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리 위 외에도 바람이 불 때 운행하면 위험한 구간이 또 있는데요. 바로 산을 깎아 만든 고속도로나 산과 산 사이를 잇는 다리에서도 자동차 전복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산의 지형을 따라 불며 모이거나 퍼지면서 돌풍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특히 산과 산 사이를 잇는 다리에서는 차량이 터널 구간을 나올 때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터널을 지나다가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면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차체가 흔들려 운전자가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때 핸들을 놓치거나 차체가 흔들리는 방향으로 차가 움직인다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에 의한 자동차 전복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풍이 불 때는 무엇보다 다리 위나 고가대로 운행은 피해야 하는데 태풍이나 강풍이 불어닥칠 때는 기상청에서 사흘이나 나흘 전에 미리 예보를 하니 기상예보를 확인하고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운행 도중 강풍이 분다면 고속도로 전광판의 풍속 정보를 확인한 뒤 운행 속도를 낮추고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강풍에 의한 차체 흔들림, 즉 롤링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산과 산 사이를 잇는 도로를 지날 때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바람에 차체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으니 반드시 두 손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다리의 구조 특성상 난류가 발생할 수 있는 광안대교나 영종대교 등을 지날 때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윈드콘을 확인한 뒤 속도를 낮추고 진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트레일러나 버스 등 차체가 큰 차량이 가까이 있다면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 캠핑을 즐기기 위해 떠났던 인석 씨와 친구. 하지만 강풍이 불 때 다리 위를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인석 씨와 친구는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